그림을 꼭 잘 그려야 할까요?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나의 감정 있는 그대로 나만의 스타일로 즐겁게 그리면 안 될까요? 그림을 도대체 왜 잘 그려야 할까요? 잘 그린다는 기준이 뭔데요? 짧은 경험으로 짧은 생각, 짧은 판단을 듣는 것만큼 피로하고 괴로운 일은 없을 겁니다. 많은 경험으로 깊게 생각하고 내린 방향들을 근거와 같이 설명해드리고 이 부분으로 인해 그동안 쌓인 피로감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엔트입니다. 그림을 그리다 보면 잘 그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누구나 자연스럽게 생기게 됩니다. 굉장히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는 성장 과정에서 그림을 잘한다는 기준을 안 좋게 생각하는 경우들을 정말 많이 경험해 왔습니다. 그 의견들은 대부분 이렇습니다. 모두가 천편일률적으로 색깔 없이 모두 비슷한 그림을 그리고 재미와 흥미,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 잃어버린다는 구상 미술을 하면서 너무 많이 듣고 겪어온 일이라 벌써부터 피로해지네요. 그 근거가 너무 빈약해서 항상 설득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잘한다는 의미를 막 사전적으로 찾아서 저에게 실제로 보여준 경우도 있었어요. 물론 이런 단순한 행동들은 학창 시절에나 있었던 일이죠. 용어들을 미술에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장르마다 맞게 변환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의 이해도가 크게 떨어지는 상황에서 설득당하기 힘들 수밖에 없죠. 제가 정확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잘한다는 것은 어느 분야에도 존재하는 영역입니다. 이것을 부정하는 것은 정말 요리사는 요리를 잘해야 하고 가수는 노래를 잘해야 하고 운동선수는 운동을 잘해야 하죠. 만약 제가 영상을 찍을 때 말을 이렇게 하고 전달이 잘 될까요? 논점이 하나도 맞지 않고 짧은 경험, 내피셜로만 지어내면서 주제에 맞추기 위해 일반화 오류를 서스름 없이 저지르고 있으면 잘 찍은 영상이 될까요? 잘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고 굉장히 간단하게 정의 내릴 수 있는 일입니다. 생각한 것을 행동으로 구현할 수 있을 때 잘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상상으로는 조던처럼 농구를 하고 우주처럼 골프를 치고 잭슨처럼 막 춤출 수 있겠죠. 많은 분들이 이미 경험해 보셨듯이 막상 행동으로 옮겨보면 생각보다 거쳐야 할 관문이 정말 끝없이 펼쳐지죠. 아주 사소한 것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하고요. 큰 방향은커녕 작은 방향조차 잡지 못해서 앞이 까마득해지는 경험을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하나씩 해결해 나가고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크게 좌절했던 실패 또한 자연스러운 성장 과정의 일부로 녹아들게 됩니다. 마치 다치고 아물고 반복하면서 점점 성장하는 근육처럼 길고 막연했던 과정을 거치고 거쳐내야 비로소 생각을 일부분 구현해낼 수 있게 됩니다. 생각의 범위 또한 처음과 다르게 넓어져 있을 거고요. 구현의 양도 점점 늘어날 것입니다. 결국 요리를 잘한다는 것은 맛에 대한 조예가 깊고 그것을 만들기 위한 레시피 개발과 능숙한 솜씨가 필요하겠죠. 노래를 잘한다는 것은 곡의 의도를 파악해서 적합한 발성으로 듣기 좋게 부르는 것일 테고요. 운동은 종목마다의 룰을 면밀하게 파악해서 신체 능력을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을 때 잘한다는 객관적인 평가를 얻게 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훨씬 복잡하겠지만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잘 그린다는 것은 장르, 소재, 재료에 국한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일러스트, 사실화, 추상화, 디자인, 만화 등 완성된 이미지로 평가하고 우열을 가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누가 이렇게 평가를 해? 나의 생각을 시각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양이 충분할 때 잘 그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한 것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는 방법들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빛을 공부하고 색을 공부하고 명암을 공부하고 다양한 재료들을 파악해 나가고 연습합니다. 세분화하면 작화법, 투시원근법, 색상론, 디자인, 인체해부학, 제도 등등 셀 수 없이 체계적으로 나누어져 있죠. 체계라는 것은 오랜 시간에 거쳐 정리된 정보들이 실용성을 갖추었을 때를 의미합니다. 적용도 안 되는 뇌피셜, 뇌내망상 같은 것이 절대 아니란 말이죠. 예전에는 해부학을 알기 위해서 직접 인체 해부에 참여해야 했어요. 빛을 알기 위해 수만 번의 과학 실험을 거쳐야 했고 원근법 또한 그 개념조차 없었던 시대가 있었죠. 오랜 시간 동안 개인이 얻어내기 힘든 정보들이 그 당대의 학자들을 거쳐오면서 계속 정립되었죠. 그런 귀한 정보를 손쉽게 얻어낼 수 있는 시대에 오히려 감사해야 하는데 이것들이 모든 그림을
그림을 똑같게 만드는 원흉으로 취급하며 기피하려는 경우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차별화라는 키워드로 자신만의 방법과 특이함을 쫓는 경우들이죠. 차별화? 좋죠. 근데 차별화를 위해 장르를 뒷받침해오던 체계를 무시한다? 그저 특이하기만 하면 되는 걸까? 그런데 특이하면 나다운 걸까? 반대로 특이하지 않으면 나답지 않은 건가? 왜? 같은 선을 그려도 나만의 선과 타인의 선이 다른 것이라면 같은 소재, 같은 재료, 같은 화풍을 지녀도 그 천편일률적인 같은 스타일이 나와도 나는 나니까 나만의 그림이어야 하잖아. 여기서는 또 왜 나를 잃어? 왜 앞뒤가 안 맞아? 다시 돌아가서 그 많은 사람들이 연구해오고 현재도 많은 사람들이 그 연구 결과로 발전을 해나가는 이 상황에서 그 모든 것을 배제하면서 내 안의 감각과 감성만을 추구하며 즐겁게 그려야지. 이것은 표현이 아닌 표출에 가깝습니다. 음악 오디션 프로에 나가서 자신만의 표출을 내세우다가 무슨 통령 별명이 붙으면서 대다수 기준에서 벗어나게 되고 재미의 대상이 돼버린 케이스들이 많죠. 분야에 필요한 기본기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표현의 수준이 낮다, 단순하다, 가볍다라는 인식을 대중들도 갖게 되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상황이었던 거죠. 음악과 미술은 다를까요? 미술은 미술만의 프리미엄이 붙어서 훨씬 관대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체계를 무시할 만큼? 일상생활을 할 때도 의견의 대립이 있을 때도 서로 간의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면 서로를 잘 이해할 수 있죠. 다른 장르의 미술과 같은 표출을 적용시켜보면 어떻게 될까요? 즐겁게 하기 위해서 나만의 표현을 하고 싶어서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겠다. 왜? 나는 나니까 순식간에 도태될 겁니다. 전공자들이 그렇게 할 줄 몰라서 틀에 박혀 있어서 창의력이 없어서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장르의 이해도가 너무 낮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표출 자체가 표현을 연결하는 방식에 어긋나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유명한 추상 화가들도 대부분 아카데미에서 기본기에 관련된 수업을 듣고 익히고 그 이후에 미술 세계를 펼쳐나갔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피카소도 10대 때는 구상 미술을 꽤나 열심히 연습했었죠. 그 중에 일부 사례로 다른 루트가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런 연습 없이 추상적인 표현으로 주목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연습하고 배워가는 입장에서 일부의 경우를 택하는 것은 확률적으로 굉장히 낮은 선택이 됩니다. 순서에도 전혀 맞지 않고요. 미술을 연습해 나가면서 배우는 이론과 기술들은 단순히 똑같거나 남들이 다 아는 무개성의 방식들이 아닙니다. 훗날 나의 전달력에 꼭 필요한 하나의 중요 요소로 자리매김할 소중할 자산이죠. 잘 그리겠다는 마음이 잘할 수 있는 방향을 찾게 되는 시작점입니다. 그 기준을 앞으로 찾아 나가는 것이 연습하는 방법이 될 수 있고요. 타인과의 경쟁과 비교는 자연스럽게 생기는 과정입니다. 어느 장르에나 있는 요소들을 고결한 미술로 포장하면서 특이성을 두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죠. 경쟁과 비교를 통해 객관성을 얻게 됩니다. 기준이 오로지 나에 있는 것은 주관성입니다. 타인의 시각을 읽게 되었을 때 비로소 객관성을 지닐 수 있죠. 성장은 한 방향에만 치중되면 대부분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주관성과 객관성을 충분히 갖춰 나가며 조화롭게 융합이 가능할 때 성장 가속도가 붙게 됩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할까 고민하는 것 또한 나만의 미술을 발전시키는 아주 좋은 양분이죠. 나는 나로서만 존재해야 된다는 생각은 조금 오만하고 이기적이지 않을까요? 그것도 처음부터 시야가 열리기 전에 내면의 고립이야말로 세계의 확장을 방해하는 요소가 됩니다. 세상을 회피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세워져 있는 기준의 이유와 근거를 이해하려 하지 않고 벗어나고만 싶어하는 일이에요. 기준을 쫓는다 하여서 내가 나로서 존재하지 못하고 그저 평범한 군중 속의 한 존재가 된다는 생각은 자신의 존재가 꼭 특이해야만 존재할 수 있다는 큰 오류가 되죠. 표현의 자유를 표방하면서 나만의 가진 색감, 생각, 표현을 추구한다고 특별함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관점이라면 나는 어디에 속해 있어도 어떤 그림을 그린다 해도 고유의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듯 모두가 지키는 것들을 지켜가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마저도 지키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모두가 겪고 있는 성장 과정을 이겨내지 못한 경험의 방어 기제가 자리 잡는 경우가 많아요.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잘 그려야 합니다. 그림으로 생각을 잘 전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전달 과정에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거예요. 그것은 당연한 과정이지 그것의 극복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정답은 존재합니다. 각자가 생각하는 좋은 방향이 정답이 될 수 있고 우리는 그 좋은 방향을 수없이 검증하는 길을 걸어 나가야 합니다. 누군가 오답이라 말한다면 정답론자여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저 짧은 판단, 짧은 식견을 가진 가도비에 놓여있는 경우일 뿐이에요. 다른만을 쫓는 특이함을 경계해야 합니다. 같은 소재, 같은 재료, 같은 스타일의 비슷한 이미지의 결과물이 나와도 그림마다 담긴 생각은 조금씩 다를 거예요. 그리고 누구나 균등하게 거쳐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내려오는 귀중한 정보들을 빠르게 습득해 나갑니다. 비로소 그렇게 스타트 라인에 서게 되었을 때 처음에는 약간 달랐던 그 생각들이 계속 누적되고 축적되면서 자신만의 철학과 개념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을 거예요. 그 이후에 각자 생각하는 아름다움을 담아낼 수 있는 자신만의 미술 영역으로 들어설 수 있겠죠. 스스로를 판단해 봐야 할 겁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개성만 쫓고 있나요? 감각에만 의지한 채 그리거나 양만 늘려가며 다르기 위한 다름만 추구하고 있지 않은가요? 모두 같다는 편견으로 아주 조금 맛만 보다가 회피하고 있지 않나요? 그 과도기에 있는 결과물들에 대해서 개성과 창의성 없다는 시각 자체가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표현의 자유가 아닌 규제가 됩니다. 제가 이렇게 열변을 펼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고 평생을 바치고 있는 분야에서 근거 없는 정보들, 허울만 좋은 감성적인 말들, 아무것도 모를 때 혹할 수 있는 너무도 쉽고 가볍고 단순한 방향들, 이런 것들에 버리게 된 시간이 어마어마합니다. 남일 같지가 않아요. 바로 잡고 싶죠. 물론 저도 완성형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한 방향에서는 아직도 멀었지만 좋은 방향들을 꽤 많이 잡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는 것이고 각자가 판단할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당하게 스타트 라인에 서서 여러분의 그림을 잘 그리기 위한 여정을 준비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